도시 외곽의 낡은 빌라촌. 하얘질 역이면 희미한 불빛만이 골목길을 비추는 곳에 김준호, 김준호가 살고 있었다. 그의 25은 낮에는 학교에서 늘 졸음에 시달리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지만 밤이 되면 편의점과 주유소를 오가며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다. 그의 옷은 언제나 낡고 해져 있었고 그의 발에는 구멍나기 직전에 운동화만 신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 속에는 오직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굳건한 책임감만이 담겨 있었다. 아침 일찍 준호는 비좁은 방에서 홀로 몸을 일으켰다. 차가운 수돗물로 세수를 마치고 할머니가 어제 남긴 죽을 때워 대충 허기를 채웠다. 밥알 하나하나가 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마치 모래를 씹는 듯 퍽퍽하게 느껴졌다.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이면 친구들이 매점에서 갓 나온 따뜻한 빵과 음료수를 사 먹을 때 그는 늘 물통에 받아온 물만 마셨다. 쉬는 시간마다 책상에 엎드려 잠을 청했지만 이상하게도 시험 때만 되면 그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의 손은 주유소 기름때와 편의점 박스 나르기로 인해 이미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의 작은 방 한 구석에는 늘 빛바랜 오래된 육상대회 메달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유품이자 그의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는 육상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는 가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메달을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며 아버지와의 짧았던 추억을 떠올리곤 했다. 메달의 차가운 금속 감촉은 그의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해 주었다. 어느 날 새벽, 준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낡고 어두운 골목길. 싸늘한 새벽 공기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 길모퉁이에 웅크리고 쓰러져 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다름 아닌 바짝 마른 유기견이었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은 그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거나 아예 못 본 척 지나쳤다. 그러나 준호는 망설임 없이 유기견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할머니를 위해 남겨두었던 마지막 남은 빵 부스러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유기견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에 떨고 있는 유기견의 몸을 녹여주기 위해 자신의 낡았지만 따뜻한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다. 굶주리고 추위에 떨던 유기견은 준호의 온기에 기대어 몸을 움츠렸다. 이 행동은 준호의 순수한 연민과 이타심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다. 준호는 다가오는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는 오직 마라톤 상금으로 할머니의 비싼 병원비를 마련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 밤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낡은 운동화는 이미 바닥이 너덜너덜해져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땀과 흙으로 얼룩진 운동화는 그의 고단한 삶의 흔적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 최고 재벌 기업 태양그룹의 외동딸 이서연, 리서연은 화려하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남들이 선망하는 모든 것을 누렸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부모님의 엄격한 통제와 외부의 시선에 갇혀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새장 속의 새와 같았다. 그녀는 선천적인 폐질환을 앓고 있어 장시간 운동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강압적인 권유로 이번 도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답답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반항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태양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특별한 펜던트를 늘 목에 걸도록 했다. 그것은 그녀의 신분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녀에 대한 아버지의 강한 소유욕과 통제를 보여주는 물건이기도 했다. 서연은 때때로 아무도 모르게 펜던트를 꽉 쥐고는 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짊어진 책임감과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그저 답답한 현실을 견딜 뿐이었다. 대규모 도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 서울 시내는 이른 아침부터 들뜬 열기로 가득 찼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출발선에 모여 북적였고 형형색색의 마라톤복은 마치 거대한 물결처럼 보였다. 김준호의 낡고 해진 운동화는 그 화려한 인파 속에서 유독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그의 눈빛은 오직 결승선과 상금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이 마라톤의 모든 것을 걸었다. 출발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준호는 굳은 결심을 한 듯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직 상금이라는 목표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몇 킬로미터를 달렸을까?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였다. 준호의 시야에 한 소녀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모습이 들어왔다. 화려한 디자인의 고급 마라톤복을 입은 소녀.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트랙 한복판에 쓰러졌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격렬하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과 고급스러운 외모 때문에 일반적인 참가자가 아닐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녀가 최고 재벌 기업 태양그룹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쓰러진 서연을 보며 당황하거나 혹은 그녀가 그저 지쳐 쓰러진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이들도 있었다. 서연의 경호원들도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그녀를 놓치고 헤매고 있었다. 그들은 마라톤 코스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서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준호는 결승선을 향해 달리던 중 쓰러져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눈앞에는 상금이 걸린 결승선이 아른거렸고 그의 머릿속에는 아픈 할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동시에 쓰러진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인간적인 양심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대로 지나치면 상금을 놓칠지도 몰라. 하지만 저 사람은 그의 목덜미에 닿는 낡은 육상, 메달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문득 과거 육상 대회에서 쓰러진 친구를 돕지 못하고 그저 결승선을 향해 달렸던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그 후회는 그의 마음속 깊이 상처로 남아 있었다. 결국 준호는 상금을 향한 욕심을 내려놓고 쓰러진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상금을 포기하는 대가로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쓰러진 서연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에 그녀의 목에 걸린 태양그룹 로고가 새겨진 특별한 펜던트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준호는 재빨리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혼란스러운 대회장에서는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에 집중할 뿐이었다. 준호는 자신이 직접 서연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서연을 조심스럽게 업고 인파를 헤치며 의료진을 찾아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옆을 지나치는 다른 참가자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상금을 포기한 바보라고 비웃었다. 쟤 뭐야? 왜 저래 미쳤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준호는 오직 서연의 생명만을 생각하며 달렸다. 그의 등에는 서연의 차가운 몸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듯했다. 이로 인해 준호는 마라톤 완주에 실패하고 상금의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되었다. 할머니의 병원비는 다시 막막해졌다. 그의 삶은 또다시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준호의 세계를 강렬하게 흔들며 그를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로 이끌게 될 것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지금 그의 등에 엎혀있는 이 소녀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인연이라는 것을. 김준호는 쓰러진 이서연을 업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의 낡은 운동화는 이미 찢어졌고 발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의 발은 멈추지 않았다. 인파를 헤치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며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렸다. 그의 눈빛은 오직 서연의 생명만을 향해 있었다. 그는 지름길을 본능적으로 찾아내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택하며 놀라운 육상 재능을 발휘했다. 수많은 인파를 뚫고 마침내 의료부스에 도착했을 때 준호의 몸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서연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 급히 응급조치에 들어갔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손길 아래 서연의 창백했던 얼굴에 점차 혈색이 돌아왔다. 서연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준호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조용히 대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상금을 잃고 할머니의 병원비가 막막해진 상황이었지만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충만했다. 이 모든 상황은 서연의 아버지이자 태양그룹의 회장 이태영, 리, 태영과 그의 동생이자 부회장 이정환, 리, 정환에 의해 목격되었다. 이태영 회장은 딸의 위급한 상황에 심장이 철렁했지만 준호의 놀라운 육상 능력과 순수한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준호의 낡은 운동화와 평범한 옷차림을 보고 그의 어려운 형편을 짐작했다. 이태영 회장은 비서에게 준호를 찾아내어 충분한 보상을 하고 싶다고 지시했다. 그는 준호에게서 과거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과 닮은 강인함과 끈기를 발견했다. 그의 눈빛에는 신뢰와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한편 이정환 부회장은 서연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철한 태도를 되찾았다. 그는 준호의 뛰어난 육상 재능을 보고 질투심과 동시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정환은 태양그룹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며 조카 서연이 약해지거나 자신 외에 새로운 인물이 이태영 회장의 신임을 얻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저런 촌뜨기가 감히 회장님 눈에 들다니 이정환의 얼굴에 비열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은밀히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준호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이정환은 준호가 도시 외곽의 낡은 빌라촌에 살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고 병든 할머니를 홀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역시 가난한 놈이군. 돈 때문에 저런 쇼를 한 거겠지. 이정환은 이태영 회장이 준호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준호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서연을 구한 것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려 했다. 그는 언론사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회사 내부 게시판에 준호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교활하게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또한 이정환은 준호의 육상 재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혹은 준호를 이용해 이태영 회장을 궁지로 몰아넣을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준호를 돈에 눈먼 기회주의자로 만들고 결국 이태영 회장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로 포장하려 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태양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정환의 검은 그림자가 준호의 삶에 들이우기 시작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막막해진 할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다. 그의 낡은 육상 메달은 그의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지만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알리는 듯했다. 이태영 회장은 김준호를 찾아내 보상하려 했지만 준호는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준호의 순수한 태도에 이태영 회장은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준호에게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고귀한 정신을 보았다. 이태영 회장은 준호의 뛰어난 육상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 최고 수준의 육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태양그룹이 후원하는 고교 육상 대회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다. 이 대회는 준호에게는 할머니의 비싼 병원비를 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그의 재능을 세상에 증명하고 잃어버린 꿈을 되찾을 경기장이 될 것이었다. 준호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했지만 이정환 부회장의 방해 공작은 끊이지 않았다. 이정환은 언론과 대중에게 준호가 돈을 노리고 마라톤 대회에서 이서연을 구한 것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가난한 고등학생이 억만장자 딸을 구한 것은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다. 동정심을 유발해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이다. 같은 비열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준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그의 순수성을 비웃었다. 심지어 대회 관계자들 중 일부는 이정환의 압력으로 준호에게 불이익을 주려 했다. 그의 훈련을 방해하거나 연습 경기에서 고의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준호는 홀로 이 모든 비난과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다. 그의 유일한 위로는 밤늦게 낡은 방에서 꺼내보는 빛바랜 오래된 육상 메달뿐이었다. 메달을 만질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다. 한편 병상에 누워있던 서연은 뉴스를 통해 준호가 자신을 구한 대가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준호의 순수한 마음을 알기에 더욱 괴로웠다. 그를 돕고 싶었지만 병상에 갇힌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태양그룹 로고가 새겨진 특별한 펜던트는 이제 그녀에게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대회 당일 경기장은 관중들로 가득 찼지만 준호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싸늘했다. 언론의 집중 포화와 사람들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는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이정환은 경기 시작 전 준호에게 찾아와 비열하게 속삭였다. 내까짓게 감히 어디서 회장님 눈에 들어 이번 대회에서 망신이나 당하고 사라져라. 네 할머니 병원비 그 돈 영원히 만져보지도 못하게 해줄 테니. 그의 조롱 섞인 말은 준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준호는 최악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했다. 심한 스트레스와 잠 부족으로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출발 신호와 함께 준호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그러나 이정환의 신복들이 그의 주로에 고의적으로 물을 뿌리거나 다른 선수들과 충돌을 유도하는 등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다. 경기 중에도 옆에서 달리던 한 선수가 고의적으로 그를 밀쳐냈고 준호는 넘어지며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찢어진 운동화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극심한 통증이 그의 전신을 마비시키는 듯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아픈 할머니의 희미한 미소와 그의 순수한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절규가 아른거렸다.
그는 오직 결승선만을 바라보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피 묻은 낡은 운동화는 그의 고통과 투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삶을 건 최후의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김준호는 다리를 절뚝이며 달렸다. 찢어진 운동화 사이로 피가 계속 흘러내려 낡은 트랙 위로 붉은 점을 찍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결승선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과거 육상대회에서 쓰러진 친구를 돕지 못했던 후회,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순수한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절규를 달리기로 표현했다. 그의 폐는 터질 듯이 아팠고 근육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발은 지쳐 쓰러진 다른 선수들을 지나쳐 결승선을 향해 나아갔다. 결승선을 100m 앞둔 지점, 준호의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쓰러졌다. 그의 몸은 차가운 트랙에 고꾸라졌고 땀과 피, 흙이 뒤섞인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사람들은 역시나 저럴 줄 알았어 하는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이정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확신했다. 이제 끝이군. 저런 하찮은 놈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법이지. 그 순간 멀리 관중석에서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 씨 일어나.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것은 다름 아닌 이서연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준호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던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준호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불타올랐다. 그는 쓰러진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다리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서연의 응원은 그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다. 그는 할머니의 얼굴과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달리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은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준호는 피투성이의 몸으로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는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그의 완주는 그 어떤 1등보다 값진 승리였다. 사람들은 그의 투혼에 감동하여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환호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준호를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교차했다. 그때 이태영 회장이 나타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힐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태영 회장은 이정환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정환이 준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언론을 조작하고 대회 도중 준호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던 모든 증거들을 공개했다. 은밀히 녹음된 대화, 이정환이 언론사에 돈을 건넨 내역, 그리고 준호를 밀쳤던 선수와의 공모 사실까지 낱낱이 드러났다. 이정환은 자신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했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이정환에게 야유를 퍼부었고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했다. 그의 비열한 음모는 결국 그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언론은 준호의 투혼과 이정환의 악행을 대서특필하며 준호를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서연은 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피 묻은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준호 씨, 나를 구해줘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했다. 준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도,
가난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다. 그의 순수한 진심과 강인한 의지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그의 낡은 육상 메달은 그의 가슴 속에서 자부심과 희망을 상징하며 빛나고 있었다. 이사회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정환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회사 예산 유용,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음해와 해고 시도, 그리고 마라톤 대회 조작 등 그의 비리는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낱낱이 드러났다. 결국 그는 모든 직위와 재산을 몰수당한 채 장기 복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비참한 몰락으로 끝을 맺었다. 그를 따랐던 부하들 역시 처벌을 면치 못했다. 김준호를 비웃고 방해했던 대회 관계자들과 선수들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준호의 진심과 투혼을 보며 자신들의 편협한 시선을 뉘우쳤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사과는 준호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이태영 회장은 준호에게 태양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준호에게 최고 수준의 육상 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할머니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다. 준호는 자신의 꿈이었던 육상 선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의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아 병원에서 퇴원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짝 웃음꽃이 피어났다.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태양그룹이 제공한 평화로운 새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넓고 깨끗한 집에 들어선 할머니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고 준호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이서연은 병상에서 뉴스를 통해 이정환의 몰락과 준호의 명예회복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느끼며 그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서연은 폐 질환을 극복하고 준호와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타인을 위한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통제에 갇힌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몇 달 후, 준호는 이태영 회장과 함께 태양그룹이 후원하는 자선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운동화를 신지 않았다. 최고급 육상화를 신은 그는 이태영 회장 옆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있었다. 그의 몸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이태영 회장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다. 준호야, 너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용기와 순수함이 무엇인지를 너는 우리 태양그룹에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었다. 이제 태양그룹은 너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이태영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회장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재능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의 목에는 이제 새로 산 육상화만큼이나 반짝이는 오래된 빛바랜 육상 메달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징표였다. 메달은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순수함을 상징했다. 서연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에는 더 이상 태양그룹 로고가 새겨진 펜던트가 아닌 준호가 선물한 작은 은색 육상화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우정과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와 사랑,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으로 충만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이 평화는 과거의 폭풍우를 견뎌낸 후에 찾아온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평화였다. 그들은 이제 함께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김준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가련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마라톤 선수이자 재능 기부의 아이콘, 희망의 등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절망 대신 깊은 지혜와 온화한 미소가 늘 자리했으며 그의 눈빛은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빛났다. 그의 목에는 늘 오래된 빛바랜 육상 메달이 조용히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걸어온 고난의 길과 그 길 위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 그리고 그를 지켜준 변치 않는 순수한 열정과 희망을 상징하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미라의 나눔 재단은 이태영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준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이서연의 아낌없는 참여, 수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부를 확장하여 수많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준호는 재단을 통해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법률 지원은 물론 그들의 자립을 돕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사회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는 직접 해외 오지를 방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조력자들이 함께했다. 그의 할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준호와 서연의 활동을 늘 응원하며 그들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다. 할머니의 맑은 미소는 준호에게 언제나 큰 힘이었다. 이서연은 폐 질환을 완전히 극복하고 태양그룹의 사회공헌 재단 이사로서 준호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의 엄격한 통제에 갇힌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었다. 그녀와 준호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인생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준호는 재단이 아프리카 오지에 설립한 준호의 육상 꿈나무 학교 개교식에 참석했다. 척박한 땅 위에 세워진 학교는 수많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운동장에는 준호처럼 낡은 운동화를 신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놀고 있었다. 준호는 학교 강당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연설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용기가 가득했다. 이 학교는 여러분의 꿈이 자라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꿈을 잃고 좌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두 번째, 이 찾아올 겁니다. 그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에게 새 운동화를 선물하며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반짝였다. 개교식이 끝난 후 준호와 서연은 학교 옥상에 함께 서서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다.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준호 씨, 당신은 내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준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목에는 이제 빛바랜 오래된 육상 메달 대신 서연이 선물한 새로운 디자인의 메달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서연의 목에는 여전히 준호가 선물했던 작은 은색 육상화 모양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었다. 그때 저 멀리 학교 입구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뉘우침과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바로 이정환이었다. 그는 모든 죄를 속죄하고 출소한 후 언론에 자신의 과거를 공개하며 수미와 미래 나눔 재단의 활동을 조용히 후원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감히 준호와 서연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들의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희미하게 고였다. 그는 과거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달으며 준호와 서연의 변치 않는 선량함과 그들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에 깊이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준호는 아프리카의 넓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치유,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의 여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학교 운동장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새로 심은 꽃나무들이 싹을 틔우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봄을 알리고 있었다. 준호와 서연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